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건행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일부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이나 값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께서 매일 식탁에 올리는 음식이 바로 해답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60대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할 6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식품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60세가 예전에는 은퇴를 앞둔 노년기의 시작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70년대에는 62세였지만 2023년에는 83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60대는 남은 20년 이상의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지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식습관은 이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뇌 건강, 근육량 유지, 면역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고급 연료를 넣는 것처럼 나이든 우리 몸에도 양질의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면서 저녁에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필수 식품은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단순한 유제품이 아니라 60대 이후 건강에 숨은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칼슘과 비타민 D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지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요구르트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요구르트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요구르트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이죠. 아침에 요구르트 한 컵을 신선한 과일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장 건강이 이제는 전체 건강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제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몬드 밀크나 두유로 만든 식물성 요구르트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두부와 함께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 요구르트처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요구르트 한 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식품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이 작고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고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중화시켜주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베리류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2년 발표된 국제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은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리류는 뇌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를 일상에 쉽게 포함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 시리얼이나 요구르트에 한 줌의 베리를 얹어 드세요. 간식으로 신선한 베리를 그대로 즐기세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같습니다. 물에 베리를 넣어 천연 과일수를 만들어 마셔보세요. 향과 맛이 좋아 물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한 손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들고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마입니다. 고구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이 뿌리 채소는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마는 비타민 A, C와 다양한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에 함유된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마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풍부해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 특히 유익합니다. 생마를 갈아서 먹으면 위점막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60대 이상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식품이죠. 마는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드실 수 있고 수프나 죽에 넣어 먹기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마를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를 약간 뿌려 오븐에 구워 칩처럼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이 필요할 때 딱이죠. 생마를 갈아서 물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마 특유의 점성과 맛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꿀이나 과일을 함께 갈아 마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은 소화기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마와 같은 슈퍼푸드를 통해 그 과정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마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가끔 국내 시장에서는 장마라고 불리는 긴 마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영양가는 동일합니다. 네 번째 필수 식품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 비타민 A, C, K 그리고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로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안구 질환의 예방에 시금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시금치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엽산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엽산이 풍부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금치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볶음밥이나 죽에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시금치, 바나나, 사과를 함께 갈아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마십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마시는 그린 스무디 한 잔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와파린과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생강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강력한 항노화 식품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노화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생강은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관절통이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생강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을 얇게 썰어놓고 꿀을 조금 더해 생강차를 만들어 마십니다. 특히 추운 겨울 아침 창가에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요리할 때 다진 생강을 조금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주스에 생강을 조금 넣어 상쾌한 맛을 즐깁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구워서 레몬즙과 함께 드세요. 레몬의 비타민C는 생선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샐러드에 통조림 참치를 더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일주일에 2-3회 다양한 방법으로 생선을 요리해 드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연어를 간장, 마늘, 생강을 섞은 소스에 30분 정도 재운 뒤 구워 먹는 것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바쁜 날에는 정원의 작은 테이블에서 간단히 참치 샌드위치와 차 한 잔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항상 도전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어려움은 맛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변하고 특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입맛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식품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생마를 즐기기 어렵다면 익숙한 음식에 소량을 섞어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어려움은 준비 과정입니다. 관절염이나 시력 저하로 요리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손질된 제품을 이용하거나 가족이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량으로 준비해서 냉동 보관하는 방식도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비용입니다. 일부 슈퍼푸드는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거나 냉동 베리류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더 신선하고 저렴한 식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슈퍼푸드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내일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식품 선택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웰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에서 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의 걷기, 가벼운 요가 또는 수영과 같은 활동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정서적 웰빙에도 기여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지역 사회 모임이나 취미 클럽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나누는 모임은 건강한 식습관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저하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단순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평화의 순간을 매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가끔은 좋아하는 디저트나 간식을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턴이지 개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식품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필수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구르트, 베리류, 마, 시금치, 생강, 그리고 지방이 풍부한 생선. 이 슈퍼푸드들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에 요구르트 한 컵을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한 줌의 베리를 즐겨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관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필수 운동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